우리가 글을 쓰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맞닥뜨리는 게 있죠, 그죠? 그게 뭘까요? 멘붕. 네, 멘붕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두려움이죠, 두려움. 막막한 맞아요. 느낌. 도대체 이 왜 글을 쓰려고만 하면은 우리가 멘붕에 빠지고 두려움을 느끼고 울렁증을 느낄 것인가? 그럼 도대체 이 멘붕, 그다음에 울렁증,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인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걸 잘 알아야 또 그걸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 상자 하나 놓였다고 쳐봐요. 네. 빈 상자입니다. 그 상자에 이제 뚜껑을 이렇게 닫았어요. 네. 그러면 그 안에는 이제 그냥 어둠만이 가득하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 상자의 옆구리를 이렇게 쫙 뚫었습니다. 그러면 상자 속에 있는 어둠이 이 구멍 밖으로 스르 나오겠죠, 그죠? 어둠이 나온다기보다 빛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정인욱 선수님은 고개를 끄덕거리셨어요, 아까. 예. 저도 끄덕여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네. 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은 네. 이 물리학을 완전히 새롭게 써야 돼요. 야, 창의적이다, 창의적이다. 네, 물리학을 새로 써야 됩니다. 빛은 이동을 하는데 왜 어둠은 이동을 못 할까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글쓰기와 이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무슨 관련이지? 빛은 그냥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어둠은 끄면 어두워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실체가 없습니다. 어둠은 예. 사실. 예. 정말 탁월한 답을 하셨어요. 오, 정답을. 만일 상자 속에 우리가 물이나 연기를 넣어둔다고 한다면 구멍을 뚫으면 걔들이 밖으로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것들은 다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둠은 실체가 없어요. 어둠은 뭐냐면은 그냥 빛이 없는 상태에 이름만 붙여놓은 거죠. 빛이나 연기나 물은 이름도 있고 실체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름과 실체가 이렇게 맞붙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명실상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도 이 어둠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골목길을 막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갑자기 뱀을 발견합니다. 그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정말 철렁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었어요. 네. 그러면 그냥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졌죠, 그죠? 뭐냐면 그게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 두려움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글쓰기의 요령을 정확하게 알면은 멘붕, 두려움, 울렁증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아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이렇게 상자의 비유를 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렇게 두려움이나 이런 편견들이 이게 생기게 된 또 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학교에 다닐 때 우리 이제 국어 시간에 제일 글쓰기와 관련된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네. 국어 교과서에 제일 많이 실려 있는 게 시, 소설, 에세이, 희곡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문학을 통해서 우리 국어를 배운 거예요. 아까.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문명화된 거의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의 문학을 통해서 모국어를 배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문학이야말로 이 모국어를 가장 수준 높고 완벽하게 구사한 글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글쓰기의 세계가 문학밖에 없다고 하는 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문학을 너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문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 예술인들이 할 것만 맞습니다. 같고. 바로 예술입니다. 예술. 예술의 세계는 그냥 내가 노력한다고 좋아지지 않거든요. 사실 재능이 있어야 돼요. 아까. 예. 우리 정인욱 선수도 야구 선수를 했잖아요. 네. 재능 없으면 야구 선수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진 못하겠어요. 예술의 특징이 뭐냐면 비반복성이에요. 되풀이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또 창조성. 너무 어렵다. 늘 새로워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이제 사회 나갔어요. 자, 우리 취업하려면 뭐 써야 되죠? 자기소개. 자기소개서 써야 되잖아요. 네. 그죠? 또 회사 들어가면 뭐 써야 돼요? 기획서, 제안서. 맞아요. 네. 뭐 보고서, 그다음에 또 업무용 이메일도 써야 되고 네.
어떤 경우는 SNS 글도 써야 되고 홍보자료도 써야 되고 이렇게 많은 글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과정이 전부 다 글을 쓰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맞아. 예.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얘들은 문학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아까. 앞에 시, 소설, 희곡 이런 건 문학 글쓰기라고 한다고 한다면 얘들은 실용 글쓰기라고 해요. 실용 글쓰기. 우리는 실용 글쓰기를 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약간. 문서 작성. 네. 그렇죠. 이거를 합쳐서 얘기하면은 기술입니다. 기술. 기술. 네, 기술입니다. 예술과 기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실 이 보면 예술과 기술은 미묘하게 같기도 하고 좀 틀리기도 하거든요. 예술 세계는 반복되면 안 되지만 기술 세계는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원리로 하면 계속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기는 재능보다도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술과 기술의 차이예요. 이 기술의 세계를 가장 잘 보여준 게 뭐냐면 바로 운전면허예요. 운전면허. 네. 이 운전면허 여러분들 딸라면 이제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죠, 그죠? 네. 교관이 이제 차 옆에 타요. 그래가지고 뭐 이 핸들 조작 요령, 뭐 주행 돌발, 뭐 주차 정차 뭐 다 배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교관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줄 때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 주나요? 네, 화내시면서. 네, 어디서 배운 거예요? 어디서 제가 도대체 뭐- 그런 교관을 만나셨을까? 우리 이게 정말 멋있는 분한테 이렇게 화내는 교관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관들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공식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어떤 기술을 공식으로 배우고 시간과 노력을 들으면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운전의 세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실용글쓰기 세계가 이렇게 운전면허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누구든 할 수 있다. 네. 아, 공식을 배우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바로 실용글쓰기 세계예요. 아까. 갑자기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우리 너무 글쓰기를 신비하고 있어요. 약간 막 그냥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아예 시도조차 안 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어떤 내용들을 좀 알고 그것대로 하면은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 않아요.